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며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놓아주면 정말 그 사람을 영원히 잃는 걸까요? 그 사람 없이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놓아줌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일희일비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존일까요? 칼 융은 이런 상태를 심리적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감정과 욕구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 믿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나 연인,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 문화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유대가 우리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당신이 느낀 그 공허함은 정말 그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그 사람이 잠시 가려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자신 안의 빈자리를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누군가로 그것을 메우려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뭔가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사랑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집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전자는 자유를 주지만 후자는 서로를 올가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이었을까? 나는 내 행복을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을까?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때때로 이 개성화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없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서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자신의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어떤 날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외로움, 슬픔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 버림받았다는 수치심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조건적인 사랑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융은 우리 무의식 속에 원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진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중 하나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을 말하죠.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파트너에게서 우리 내면의 이 원형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그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환상을 붙잡고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가. 놓아준다는 것은 바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죠.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아파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당신의 약한 부분을 발견했고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융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의 이별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유대감과 애착을 말하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헤어진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연인의 경우 그 정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떼어내기가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정을 간직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자책하죠. 하지만 상처받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에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융은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나는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강한 면뿐만 아니라 약한 면도 말이죠.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이나 인정 없이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그 사람 생각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꾼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사람이 그립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당신이 직면해야 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 모입니다. 그럴 때 혼자인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죠. 주변 사람들이 왜 아직도 혼자냐고 물어볼 때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 안에 있을 때도 가치 있고 혼자일 때도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해도 믿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놓아줌의 과정은 동시에 자기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고 우주가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부정입니다. 이별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협상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우울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수용의 단계에 있다가도 다음 날 다시 분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기다리듯이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길 기다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억지로 서두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의 흐름을 믿으세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놓아줌의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군가 없이도 당신은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신이 사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융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후반부에서는 내면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죠.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관계의 위기를 겪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결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당신 자신은 뒷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원할까?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 자신을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존재이지만 살아가면서 다양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문화적 규범 등이 우리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노아줌은 이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자유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특히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죠. 물론 이런 관계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역할 이전에 한 명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당신만의 꿈과 열정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믿음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러다 이별을 겪으면 어떻게 슬픔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슬퍼할 권리가 있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찾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사랑받고 싶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찾지 못한 것을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답을 찾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예뻐지면, 더 똑똑해지면 사랑받을 거라고 배웠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아줌은 또한 용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상처도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진정한 힘이 됩니다. 한국에는 화해의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에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하지만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놓아주려면 중립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도 불행도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상태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이전 관계의 상처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로 옮겨갑니다. 당신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당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의미를 갖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 겨울의 고요함. 지금 당신은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춥고 어둡고 외로운 시간이죠. 하지만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당신의 마음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아줌의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어두움 속에는 빛이 숨어 있다는 희망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쉬운 길 대신 성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걸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까? 융은 우리에게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의 충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고요. 이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놓아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쏟았던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노력을 이제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볼까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윤기 말한 자기 그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들도 외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요. 젊은 시절에 중요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의미를 잃고 새로운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 중년의 성숙한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놓아주는 것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만날 것은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평화로울 때 당신은 타인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전체성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통합된 자아 말이죠. 놓아줌은 결국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후회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용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감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놓아줌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을 묶어두는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 뒤에 있고 미래는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에 머물며 후회와 아픔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 고통을 놓아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놓아주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주세요. 누군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놓아주세요. 이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개성화의 여정을 걸었고 우리에게도 같은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라고 다짐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잘 견뎌낸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모든 순간이 치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줌이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만의 길을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길 끝에서 진정한 당신이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놓아줌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유혹은 더 강해지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망설입니다. 한 통에 전화면 되는데,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상징의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고 했죠. 당신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소속감을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당신은 존재했습니다. 당신만의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죠. 당신의 꿈은 우리의 꿈이 되었고, 당신의 시간은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족 앞에서의 가면, 연인 앞에서의 가면.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만들었던 이상적인 모습,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 진짜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별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그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벌거벗은 것 같아 불편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죠. 수십 년 동안 엄마라는 역할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과의 이별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주는 위안은 이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입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옮겨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이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군 신경증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경증을 피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불안, 우울,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변화하라고, 성장하라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융 자신도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위대한 심리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위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놓아줌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를 마주합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상황에 화가 나고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고 분노합니다. 융은 이 분노를 억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분노를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개인적 고통과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도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은 더욱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라고 격려합니다. 물론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말이죠.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신뢰하는 친구와 대화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융은 대극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미움 강함과 약한 빛과 어둠. 건강한 정신은 이 대극들을 통합합니다. 한쪽을 부정하고 다른 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인정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진실이고 지금 아픈 것도 진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세요. 시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치유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피로감, 두통 등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쉬라고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몸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더 정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신뢰 귀 기울이세요.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몸이 치유되면 마음도 따라서 치유됩니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였을 때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지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지금 의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당신의 욕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자기 인식 없이 살아갑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언젠가 당신은 이 이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